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큰 비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옛날엔 비가 오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울산은 비가 오길 바라는, 그래서 간절히 비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일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신 묵객들이 즐겨 찾았다는 태화루. 이곳은 또 다른 이유로 울산 사람들이 즐겨 찾았습니다. 정말 이 태화루를 올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요, 선생님. 이 초록초록한 나무들도 그렇고 이 강도 그렇고 이 도심 가까이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광을 참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이곳 태화루에는 왜 오자고 하신 거예요? 오늘은 이제 태화루보다도 이 밑에 이제 물을 보기 위해서 태화 강물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이 태화강 하면 선생님께서 말씀 떠오르는 얘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강물 안에 종소리가 울린다든지 뭐 용이 있다든지 그런 얘기예요. 혹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그 옛날 용이 있다. 태화루에 여기 우리 모르는 신비한 세계가 있다. 강물 속에. 그래서 그 우리가 학성지기라고 이렇게 책을 보면, 옛날 기록을 보면 동굴이 있다. 안에 굴이 있다는 거지. 굴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 술잔을 떨어뜨려 가지고 은잔을 그래 어부가 뛰어 들어가 보니까 술잔을 그 주로 들어가는 밑에 가니까 큰 굴이 있더라. 이 굴이 이제 뚫린 굴 속을 들어가니까 빛이 나오고. 그래서 그 가니까 어떤 그 나라가 있더라. 이 밑에 어떤 나라의 왕이 이제 그 하는 말이 너무 시끄러워서 태화루에서 잔치를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내가 그 잔을 빼떨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흘 만에 나왔대요. 사흘 만에. 그래서 굴 끝까지 가보니까 우리 그 백양사라고 있잖아요. 백양사. 그 뒤에 연못으로 나와지더라. 그래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깊은 그 신비한 얘기가 있는 것이 바로 이 황룡연이라고 바로 큰 소입니다. 태화루 석벽 아래 황룡연. 이곳에 전해오는 전설이 참 재밌는데요. 울산 시민들이 이곳을 신성시했단 것은 전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태화루 옛날 모습이 잘 나와 있네요, 선생님. 예, 그렇지. 태화루는 요 위에 있었는데 이제 사라지고 없고, 그 여기에 이제 황룡연입니다. 황룡연. 황룡연인 거예요. 근데 여기 용금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지방 사람은 용금소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삼국사기나 이런 기록은 다 황룡연이라고 이래 나오죠. 유명한 보통 줄여서 용연이라고 들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룡도 아니고 황룡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달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오방색 중에 이제 가운데 그걸 황룡이라 그러고 서쪽을 백룡이라 그러고 동쪽을 청룡이라 그러거든. 그런데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가운데 깊은 곳에 제일 큰 용이다. 용이 산다. 그래서 옛날에는 용이 산다고 믿었어요. 믿었고 이 용이 가끔은 이제 이래 비가 오고 이래 하면 등천을 하거든. 하늘로 쭉 올라가면 이제 그게 이제 용오름 현상이라고 그러는, 용이 올라가잖아. 용오름. 그 옛날에 용오름이 자주 발생했다고. 그래서 옛날에 지경이 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용이 큰 용이 이제 특히 이제 비가 안 오면 그 용이 나와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기우제를 지낸 거라. 와, 선생님 태화강 풍광이 진짜 예뻐요. 여기 신리대숲도 보인다. 그렇지. 다 보인다. 이 길은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요. 와, 여기서 보는 태화강 풍광이 또 기가 막히네요. 황룡연 풍광 참 예쁘죠?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버드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니까 되게 신비하고 엄청 시원해요. 이쪽에서 본 풍광이 또, 엄청난데요? 진짜 태화루 위에서 이렇게 감상할 줄만 알았지, 이렇게 내려와서 보니까 가까워진 만큼 풍광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버드나무가 드리워진 동굴 같은 길의 풍광. 신비감마저 들었는데요. 이런 멋진 길이 있다는 사실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와, 이렇게 황룡연 가까이 걸어보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와,
와, 느낌이 완전 색달라요. 예. 선생님, 저기 새도 보여요. 예, 저게 가마우지라는 새입니다. 가마우지. 가마우지가 뭐예요? 가마우지가 이제 우리 방구대 안가에 보면 고래 있잖아요. 고래. 네. 고래마다 오른쪽, 왼쪽에 가마우지가 딱 붙어가 있어요. 와. 새가 있어요. 저 새는 죽은 고래의 영혼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이야. 그러죠. 그래서 저렇게 당장이라도 기상할 것 같이 막 날개를 아주 멋있게 폈네요. 아까 이쪽에 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어디 있는 거예요? 굴이 이제 저 물 밑에 저 굴이 있죠. 저 새가 지금 저 앉아 있잖아요. 네. 저 밑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어부가 들어가니까 굴이 있었다. 그 굴 따라가니까 이제 백양사 뒤에 순체못이라 그러는 순체못으로 나왔다. 그래서 연결이 돼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이제 학성지에 이 학성지 이문이라는데 이문 이상한 소문, 이상한 얘기라는데 실려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납득이 가는 게요.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이 버드나무 돼 있는 것도 그렇고 이 강물 시퍼런 것도 그렇고 용 전설과 무척 잘 어울리거든요, 선생님. 신비감이 맴도는 황룡연. 가뭄으로 절박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빌었을 법한데요. 이곳에 사는 용은 황룡이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중요한 곳이 울산의 그 기우제를 지낸 곳이 가장 많이 지낸 곳이 바로 이 황룡연입니다. 왜냐하면 황룡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가 오려면 용이 이제 나타나야 돼. 용이 쫙 나타나면 비가 온다. 그리고 용을 깨워야 돼. 용을 깨워야. 어떻게 깨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사를 지내가지고 용을 일어나시오 빌기도 하고, 그 온갖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자들이 이제 이제 키를 물을 뒤집어 쓰고 이제 이래 물 젖은 키를 쓰고 오랑오랑 내려 하기도 하고, 더 다음에 여기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부정화라고 그래가지고 계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 부정을 타잖아요. 그러면 용이 화가 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고 하면 일어나가지고 팍 나오면 그때부터 비가 내린다. 그런 이제 신념을 가지고 이제 여기 했던 그런 기우제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기우제를 지낸 곳은 황룡령뿐만이 아닙니다. 산에서도 지냈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4대 기우소 중에 하나가 울산에 이제 내가 얘기 전에 황룡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산 신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룡담하고 선바위하고, 네 번째가 이제 문수산입니다. 문수산. 저기 보이는 문수산 정상이 옛날에 기우제를 지내는 장소였습니다. 그 굉장히 많이 지냈어요. 왜냐하면 저 산이 굉장히 신성한 산입니다. 문수산이.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불교가 시작된 산이고, 산 자체가 정산이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서 기우제를 지냈어요. 굉장히 많이 지냈습니다. 그럼 이제 산이 이제 문수산이 이제 항상 바라보이잖아요. 이제 기우제를 지냈던 가장 높은 산. 저 다음으로 이제 많이 지낸 게 무룡산이거든요. 무룡산. 그래서 옛날에 무룡산은 특히 이제 소위 암장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무룡산은.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몰래 거기서 시신을 묻어두면 비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산이 원래 이제 병영 사람들의 공동묘지였다고. 공동묘지를 활용을 했는데, 저 강동 사람들은 굉장히 성스럽게 생각을 해서 비가 오면 항상 그 산에 올라가서 암장한 묘를 파냈습니다. 파내니까 파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병영 사람들이 자기 묘가 다치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수백 명 사람들하고 싸웠어요. 막 꽃갱이 들어가 싸우고 하니까 경찰이 다 출동을 해가지고 뜯어 말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묘라는 게 기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묘를 쓰면 함부로 못 파냅니다. 그렇겠죠.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경찰이 잡혀가고, 그런 게 이제 요 이웃 지역에 1988년까지 우리 올림픽에서 88년까지 일어났어요. 계속 일어났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묘를 파낸다 말이야. 비가 오면.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에서 좀 과학적이 되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럴 정도로 이제 민감한 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가 올 때 어떻게 그걸 할 거냐, 그런 게 있고. 그렇게까지나 비를 발았던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안 믿겨지는 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 때문에 난리였잖아요. 그럼 원래 예전에는 울산이 비가 안 왔던 지역인 거예요? 비가 이제 1년에 1,400mm는 오는데, 어떤 해는 더 오기도 하고, 어떤 해는 1,100mm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비가 딱 농사 지을 그 타임에 비가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6월 달에 비가 많이 와. 모내기 할 때, 7월 때 어린 모가 자랄 때, 그때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힘들고, 특히 그 당시에는 뚝이 없었잖아요. 제방이 없었거든요. 제방이 없으니까
그 이제 막 물이 그러니까 막 퍼져나가는 거지. 물을 모을 수가 없잖아요. 보라 댐이 없으니까. 그래서 금년에 이제 그 외정시에 들어와서 이제 제대로 수리가 됐지. 그전에는 안 됐기 때문에 진짜 하늘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비가 오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기우제를 지내는 그 무단이 최고였습니다. 그 무단이 그래서 항상 여기서 이곳에 물이 많은 곳이 용이 있다. 용을 하늘로 보내가지고 비를 오게 한다. 그래서 황룡년이 참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네요. 진짜로 용이 살았다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태화강 중류 사연마을 앞인데요. 무척 궁금했습니다. 우와, 여기 선생님 공룡 사진이 있네요? 이곳에 공룡이 살았나 봐요? 예. 이게 우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공룡 유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중요한 공룡 유적이라. 예, 제일 확실한 공룡 발자국이 나와 있거든요. 여 밑에 가면 공룡 발자국이 이래 찍힌 발자국이 가장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명한 그 공룡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기우제 얘기를 하다가 왜 공룡 발자국을 보러 온 거예요? 요 이제 이곳이 이제 그 용왕소라고 이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물이 감돌아가는 곳인데 거기 바위에 공룡 발자국이 나타나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여기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 문화재 관리국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확인하고 하는 울산에 숨겨진 하나의 그 중요한 유적입니다. 수만 년 전 공룡이 살았던 용왕소. 바위 절벽 아래 시퍼런 강물이 맴돌아 무시무시한데요. 이곳도 기우제를 지내는 곳 중 하나였습니다. 아, 너무너무 시원하네. 오, 시원해요, 시원해. 예. 정말 제가 사랑하는 이 태화강 중류에 저희가 왔는데요, 선생님. 여기도 이렇게 물이 시퍼런 게 용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어떤가? 여기는 뭐 용이 튀어나온 전설이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이름이 용왕소입니다. 용왕소. 오, 이름 멋지다. 용이 두 개잖아요. 공룡이 있고, 공룡이 있고, 또 용왕이 있고, 다 용입니다. 용. 그래 옛날부터 용왕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물이 굉장히 깊었어요. 퍼르 깊어가지고. 그 까맣게 보이지 않는 데로 깊고 물이 또 감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 주변 사람들이 비가 안 오면 여기다 이제 이렇게 상을 차려가 기우제를 지냈다고 그래요. 비를 빌기 위해서. 뭐 그런 전설도 전해오고 또 이제 그 물이 이제 맑고 옛날에 깨끗했으니까 뭐 미역도 감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에 중요한 터전이었고 또 신이 있다고 용이 있다고 그래 믿었던 장소입니다. 장마로 온 국민이 물난리를 겪었지만 옛사람들의 간절함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용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신비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쭉 방문을 해보니까 그 장소에도 신비한 느낌이 감돌고 있다. 그냥 특별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울산에서 이 기우제를 지낸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이 장소 같이 이제 그 우리가 공룡도 있고 용왕도 있고 이 용은 우리의 생활의 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문화를 용을 허황된 것이라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 비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그런 존재가 용이었고 또 그 속에도 우리 전통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울산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기우제를 지냈던 염원의 장소이기도 한 태화강 황룡년이 있어 조상들의 숨결을 더욱 가까이 느껴봅니다.